네, V존 이그잼 7, 8월 실력점검 모의고사 정답 진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시작할 거냐면 2교시 전공 A에 대해서 제가 정답 진행하는데 체육교육론 먼저 하고요. 인문편하고 과학편하고 그리고 나서 3교시 전공 B 체육교육론하고 인문편하고 과학편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문제 우리가 1번부터 보는 게 아니라 2교시에 대해서 우리 5번, 6번, 7번 체육교육론 정답 진행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교육론에 대해서 보면은 5월에 동작도전 먼저 학생들이 앞구르기, 뒤구르기 시범을 보여준 후 그러면 시범이라는 게 나와 있고 각자 연습하는 그리고 피드백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독자적 연습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질문을 로젠샤인의 수업 6단계 근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직접 교수 모형인가 보다. 전시과제 복습하고 나서 그리고 초기과제 연습하고 이제 새로운 과제 제시하고 나서 그다음에 초기과제 연습하고 나서 피드백 및 교정하고 독자 연습수는 직접 교수 모형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로젠샤인 6단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직접 교수 모형을 얘기하구나. 그 중에서 독자적인 연습. 여기서 이제 각자 연습, 초기과제 연습, 그럼 80% 성공률을 얘기하는 거고, 독자적인 연습에서는 90% 성공률, 뭐 90에서 100, 95% 하기도 한데, 이제 90% 성공률로 기출문제 나온 적도 있었나요? 그래서 90%의 성공률을, 성취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밑줄친 기억의 목표는 90% 성공률 OTR이어요. 그래서 체육교육론 2 테마 1 페이지 이렇게 있고 난이도 하 정도. 그래서 로젠샤인 6단계가 전시과제 복습, 새로운 과제 예시, 초기과제 연습. 이때 80% 성공률이 중요하고 그리고 피드백 교정, 독자 연습이 나오는데 본시 복습까지 이렇게 6단계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독자적 연습을 했으니까 이거는 90% 성공률 OTR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초기과제 연습으로 나오면 80% 성공률이다. 이런 걸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피드백 교정이 이렇게 파란색에 나온 거는 2단계 학습자에게 초기 학습까지 함께 순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도사 문제라는 게 있는데 지도사 문제 이 보기가 나왔었어요. 이 보기가 나오고 피드백 교정이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이제 로젠샤인 6단계가 중요합니다 했는데 이제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 2년이 지난 것 중에서 독자적 연습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였는데 그 중에 이제 독자적 연습 이거를 또 활용해 가지고 이 문장을 읽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직접 교수 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료 교수 모의 나오니까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던 그런 어떤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또 2년 전에 나왔던 정답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지도서를 잘 봐야 되겠다.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밑줄친 니은의 개선 방안을 매첼러가 주장한 피드백 제공 수칙 매첼러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죠. 매첼러 피드백을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매첼러에는 제1내정 시향평교방 그래서 피드백의 차원에 따른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피드백 제공 수칙이 있는데 여기서는 피드백 제공 수칙에 근거하여 니은 여기서 니은에서 나는 최대한 개별적으로 더 많은 피드백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지만 학생 수가 많다 보니 모든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로 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줄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그러면 이제 피드백 제공 수칙 중에 지연된 피드백보다 즉각적 피드백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래서 즉각적 피드백이 제공 비율을 높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체육교육론 테마 29 페이지 289, 298 난이도 하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에 대해서 할 때 매체러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2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에 대해서 보면은 제1내정 시향 평교방 이런 게 있고 수칙으로 또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수칙에 나와 있는 건 어떤 겁니까? 많을수록 일반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이 내용 측면에서 이게 이제 나왔는데 어떤 거냐? 이렇게 즉각적 피드백이 지연된 피드보다 효과적이다. 시기 측면에서 이것이 개선상 바로 줄 수 없었으니까 개선상으로 그리고 부정할 바에는 교정해라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평가 측면에서 이거는 교정성 측면에서 언어, 비언어 둘 중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로 이거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초보자와 숙련자를 비교하는 걸로 숙련자는 적어도 횟수가 적어도 이제 구체적으로 초보자에게는 동기를 유발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피드백으로 또 이렇게 구분해서 운동학습과 제어와 연결되는 걸로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문제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가에서 활용한 수업 모형 이거는 직접 교수 모형과 비교하여 나에서 활용한 수업 모형은 그럼 나에서 수업 모형은 어떤 겁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문장 중에서 2인 1조로 이제 나와 있는 작년 문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료 교수 모형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동료 교수 모형. 예전에 기출문제로 뭐가 나왔냐면
직접 교수 모형의 문제점, 제한된 관찰과 피드백, 그거를 해결하는 동료 교수 모형, 개인 교사가 관찰과 피드백을 보다 자주, 그렇죠? 예, 즉각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게 나왔었죠. 그래서 2인 1조란 말이 나와서 동료 교수 모형이다.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무슨 역할과 무슨 역할 하면 디귿은 작년 시험에 나왔던 개인 교사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중간에 읽어보면은 또 이런 문장, 실수 교정 기회, 실수 교정 시기,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수업 피드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좋았다. 그래서 제한된 관찰과 피드백의 문제점, 직접 교수 모형, 그걸 해결하는 동료 교수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에서 활용한 수업 모형의 단점을 쓰라고 하니까 조금 생뚱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장점으로 물어보지 않고 단점으로. 이것이 난상화문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의 학습 활동에 대한 직접적 참여 기회가 절반으로 감소한다. 이거는 내가 이제 학습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교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직접적 참여 기회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중에 학생의 참여 기회는 반으로 축소된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 직접 교수 모형에서 학습자 역할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 교사 역할하고 학습자 역할, 특히 개인 교사 역할 때는 직접적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와 같은 참여 기회가 절반 축소하는 이런 한계점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난상화문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수업 중에 참여 기회는 동료 교수에서 반으로 축소된다. 개인 교사 활동 시간, 학자로서의 활동 시간 반반 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 교사니까. 그래서 직접적 참여 기회가 절반을 감소하지만 여기서 인지적 참여를 통해 학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지적인 참여가 가능해졌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관찰과 피드백을 해결하는 개인 교사가 관찰과 피드백을 주니까 그런 걸 또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교수 모형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서 매찔러, 피드백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로진시아 6단계 중요한 거 이런 걸 또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직접 교수 모형과 비교된 동료의 장점으로 개인 교사, 학자, 조차, 심동인지, 정의적 골고루 발달하는, 특히 개인 교사가 인지적 발달하는 제한된 관찰과 피드백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었다면, 단점은 뭔데 개인 교사가 상대적으로 개인 교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학습 참여 기회가 절반으로 축소된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난상화문으로 딱 타이밍적으로 좋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역할과 그러면 개인 교사인데 이 역할과 유사한 역할의 명칭은 모스턴의 상호학습형 스타일의 측면이면 튜터와 유사한 게 오브저버, 그거를 관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이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체육 교육은 테마 27. 난이도 하로 이제 다 알 수 있는 체육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동료 교수 모형 형태는 모스턴의 상호학습형 스타일과 비슷한데 관찰자, 개인 교사, 튜터, 수행자, 그리고 튜티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동료 교수 모형과 상호학습형 스타일이 굉장히 유사한데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유사한데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 교수적 상호작용, 주거니 받거니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건데 일시적 과제 구조에서 활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스턴의 상호학습형 스타일은 일시적 과제 구조로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동료 교수 모형은 전체 단어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차시 내내, 그리고 상호학습형 스타일은 일시적인 12차시 내내가 아닌,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본질적 특성은 이와 같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관찰자, 개인 교사, 수행자, 학습자 이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이와 같은 보기로 올해 나오는 올해 이제 이렇게 좀 바꿔서 동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또 새롭게 변경된 게 뭔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V존 맵에서 직접 교수 모형이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는 거를 좀 우리가 또 실천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또 나타내고 있죠.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맵을 보면은 직접 교수 모형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 및 근거, 학습력의 우선순위, 상호작용, 라흐만 그라자 이렇게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학습력 우선순위, 라흐만 그라자가 시험에 나오고 주제도 나오고, 그래서 가장 기본 개념으로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교수 모형 그리고 동료 교수 모형 그런 것들을 또 잘 외워두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맵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직접 교수 모형, 동료 교수 모형 무엇이 나왔는지 항상 맵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은 어떤 건지 보면은 이렇게 직접 교수 모형은 로진시아 6단계 명칭, 개념 이런 것들,
그래서 사례가 나오면 명칭을 맞추는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형, 주제, 엠블럼,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학습 영역 우선순위, 라흐만 크라샤 이런 걸 잘 봐야 되겠죠. 기출문제, 지도사 문제, 초등문제 이런 걸 잘 확인해야 되고 이게 미니에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미니로 완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V존맵 한 페이지짜리를 반복 숙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잘 반복 숙달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출러 피드백 형태가 나오고 제공 수식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총정리가 매출러 피드백, 운동학습 제어 피드백, 시든타 피드백, 링크 피드백, 모스턴 피드백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매출러 피드백이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운동학습 피드백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모스턴 피드백도 올해 난상하문으로 괜찮고 중립적 피드백, 포괄형 스타일과 확산 발견 스타일 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드렸던 거죠. 그런 걸로 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매출러 피드백 그리고 2. 운동학습 제어 피드백 이런 것도 우선시하면서 모스턴 피드백도 난상 암문으로 가치 교정 중립 불분명한 걸 잘 알아두는데 특히 중립적 피드백에 대한 포괄형 스타일, 확산 발견 스타일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체육교육론원에 9가지 테마가 있는데 이렇게 피드백 파트가 있는 거죠. 그 피드백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주중 이론 강의도 다 했고 작년에도 이미 다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동료 교수 모형의 장점은 기출로 나왔죠. 단점도 확인해서 그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반으로 축소 이런 거 그리고 문장 속에 실수 교정 기회, 실수 교정 시기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이게 바로 그린우드, 카르타, 캠퍼스가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표 교사 중재 수업과 학생 중재 수업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중재 수업이 동료 교수 모형이라면 이게 높다, 즉시 이런 것들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또 모의고사 문제로 확인해서 이제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교수 모형에서 동료 교수 모형 상황 스펙사 유사하고 또래 교수가 유사하다.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이거를 볼 줄 알면서 이 연결되는 게 어떤 건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 모형 공부 비법 너무 잘 알고 있죠. 모형, 주제, 엠블럼, 학습용 우선순위, 라흐만 크라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페이지로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 어떻게? 결정 지침, 프로파일의 형태, 그래서 내용 선정부터 수업용 과제 지시부터 과제 전개에 이르는 7가지, 그에 따른 직접적, 상호작용적, 간접적, 그 형태 8개 모형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 전술, 동료 교수 모형 위주로 열심히 하면서 개별화지도 모형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하나씩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로 나왔던 거고 이게 이제 지도사 문제와 선택형 추가 문제로 나와서 그래서 그 공부하는 순서대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지 파트, 정의 파트, 통합 파트, 수준 파트, 자기 주도적인 파트 이런 것들로 공부하면 좋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거죠. 동료 교수 모형, 동료 수업, 그리고 또 이제 협동학습 모형, 협동적 수업, 그리고 체인감 모형, 이게 정의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전술 게임, 그 다음에 탐구 수업 모형, 이런 것들이 인지적 측면이에요. 그리고 포괄형 스타일, 이게 통합적인 스테이션 수업, 링크의 과제 수업, 이게 수준적 측면이에요. 자기 주도적 측면에서 개별화 지도 모형부터 자기 지도적 수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잘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체육교육론 2 파트로 공부할 때 인지 파트, 정의 파트, 통합 파트, 수준 파트, 자기 주도 파트 이런 것들로 이렇게 또 정리해서 이게 한눈에 들어오게 그래서 이거는 정의 파트, 이거는 인지 파트, 그리고 이건 수준 파트, 그리고 자기 주도 파트 이렇게 알면 된다. 그래서 통합 파트는 또 이제 기능식 태도로 이제 학습률 우선순위 그런 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번을 잘 봤고 우리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6번 문제 밑줄친 기억을 위한 교사 역할을 지도 방법 측면에서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으로 보는데 이제 문제를 또 바꾼 거죠.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아무래도 인지적 측면을 얘기한 탐구 수업 모형, 그리고 유도 발견 스타일, 뭐 질문식 수업, 움직임 분석 모형 이런 게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인데 질문이 뭐냐면 이 기억을 위한 교사 역할은 지도방법 중에서 질문하는 거죠. 너무 쉽죠. 그래서 체육교육2 테마 7에 나와 있어요. 교사는 체육 시간에 사고력, 문제결력, 탐구력 등을 향상시키는
질문을 활용한다. 교사의 질문이 지도방법 핵심이 된다. 그래서 수련형 질문도 있고 확산형 질문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문제 탐색 해결하면은 왠지 확산형 질문만 정답으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지식이해 적용 수련형 질문을 통한 확산적. 그래서 수련과 확산을 구분하는 걸로 낸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걸로 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쉬운 그냥 질문한다 이렇게 좀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맞추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밑에 밑줄친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개인의 추구 모형. 개인의 추구 모형이 갑자기 왜 나왔지?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인간도 세계의 한 구성원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 시민 의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생태통합이라는 게 나와서 그것과 또 연계되는 측면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 하냐면 수업에서 배운 지식이 미래에도 관련된, 그래서 미래에도 관련된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개인의 추구의 목적.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잘 외우지는 않은데 이제 전인적 발달,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감, 미래의 지향적 세계시민의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래의 지향적 세계시민의식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난이도 상인데 아끼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상문제로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추구 모형에서 중요한 개념들 PPCF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사 역할도 있고 다지자 사회 변화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목적이라는 거를 낼 수 있을까?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인간도 세계의 한 구성원이고, 그다음에 지식이 미래에도 관련돼도 가르치려고 하는 미래의 지향적 세계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한번, 그리고 생태통합이 요즘에 좀 알아둬야 될 그것과 관련된 개인의 추구모형.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정인적 발달, 사회적 책임감, 미래의 지향적 세계 시민의식인데 잘 모르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걸 좀 알려주면서 이걸 아낀다기보다는 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좀 오답 정리할 때 잘 좀 외우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직선과 곡선에 해당하는, 이 직선과 곡선에 해당하는 밑줄친 리을 요소. 그러면 밑줄친 리을, 이거는 이제 움직임 분석 모형이 나오죠. 위에는 이제 탐구수업 모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움직임 분석 모형, 탐구수업 움직임 분석 모형이 수업 모형이나 교육과학 모형이 연결되는 것 같고, 그러면 움직임 분석 모형에서 내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체, 어떻게, 노력, 어디로 가는가, 이게 작년에 공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관계, 신체, 노력, 공간 관계, 그것이 이제 네 가지 요소, 신체, 노력, 공간 관계 네 가지 요소인데 그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해당되는 하위 차원이 있는데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리을 요소, 직선과 곡선에 해당하는 리을. 그러면 리을은 어떻게는 노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 노력의 요소는 뭐가 있냐? 직선, 곡선에 해당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요소로서 공간이 정답이었는데 올해는 노력에 해당되는 요소의 하위 차원으로 공간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본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또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리고, 정답이 요소로서 공간인데 근데 차원으로 공간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직선, 곡선 주로는 또 공간 속에 움직이는 길, 경로, 진로, 그래서 직선주로, 곡선주로 드리블할 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거는 신체 노력 공간관계의 공간으로, 또 공간이라는 거는 노력 요소의 하위 차원으로, 그리고 직선과 곡선은 이렇게 여기 공간에도 있고 움직이는 길, 진로, 경로에 해당하는 여기도 직선과 곡선 주로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직선과 곡선이 들어간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또 요소와 차원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로, 조금 이제 난이도 중이라고 한 이유는 좀 알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이제, 그쵸?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또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육과정 모형에 해당되는 움직임 분석 모형, 라바의 움직임 교육 모형에 대한 직선과 곡선이란 말이 요소와 차원에 어디 있는지, 차원에서 공간, 움직이는 길, 진로, 경로에 있어요. 이렇게 미니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불인이들은 이런 것들을 찾는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페이지 다 해놨으니까 이걸 보고 하시고, 그리고 형 누나들은 좀 많이 아니까 잘 찾고, 거기서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내봤고, 그 다음에 밑줄친 미음에 해당하는 질문의 정답 특징, 이거를 베어드. 우리가 질문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블룸과 매찔러, 베어드, 보리치, 그 다음에 모스턴이 있는데 이제 작년에 모스턴도 나왔는데 이제 베어드, 이순이인 베어드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상대가 슛을 하고 다시 리바운드 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베어드에서 회상형, 수렴형, 확산형, 가치형 중에서 수렴형 질문으로 딱 있죠.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렴형 질문으로 상대가 슛을 하고 다시 리바운드 하기 위해서 오른쪽 움직일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수렴형 질문으로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답 특징이 어떤 거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옳고 그른 정답이 있다.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옳고 그른 정답이 있다. 체육교육노트의 테마 16, 교재 난이도 중으로. 왜냐면 이거는 서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의 범위가 옳고 그른 정답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있다. 한두 가지 정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념이고 이제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일반적인 거고 정답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예와 아니요 수준으로 그리고 여기서 상황에 대해 여러 개, 세네 가지 이상의 정답, 옳거나 틀린 정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내고 있고 또 이제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베어드의 어떤 질문 유형이 드디어 나올 거야.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 단계씩 차근차근히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잘 봤고 또 이런 내용들이 이제 V존 맵에서 또 이런 것들이 잘 또 정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탐구 수업 모형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모형, 움직임 분석 모형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추구 모형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식 수업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맵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항상 이제 난이도 하 이거 맞았어야 되는데 난이도 상은 틀려도 괜찮구나. 근데 오답 정리로 외워야지 난이도 중은 좀 더 하면 난이도 중까지 맞춰야지 그래서 난이도 하와 중을 잘 맞추면서 합격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 또 불인이들 위해 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걸 또 확인해서 오답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V존 맵에 어디 있는지 이런 걸로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은 어떠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탐구 수업 모형은 유도 발견형, 수렴 발견, 확산 발견 연결되죠. 그래서 유도 발견 스타일가 제일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질문식 수업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독립개별적이고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그렇죠? 통합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죠. 서로 이제 연결하는 거, 독립적으로 알아두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그렇죠? 연결해서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적, 개별적도 알아두면서 연결해서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인지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고 그 다음에 개인 위축 모형 과거 버전이었는데 원래 생태통합의 등장으로 작년 기출문제였죠. 함께 동반 상승. 그래서 개념틀 PPCF의 이제 활동 참가 목표형, 움직임 관련 범주 체계, 기본적, 응용적, 창조 움직임, 지각화, 유형화, 그 다음에 지각화, 유형화, 그 다음에 이제 숙련화, 세련화, 그 다음에 적용화, 지각화, 유형화, 적용화, 숙련화, 다양화, 즉흥화, 구상화, 그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PPCF에서 움직임 관련 범주 체계, 그것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움직임 교육 모형은 또 이제 인지의 친구들이죠. 개념들로 신체, 노력, 공간, 관계가 있고, 움직임 주제로서 교육 게임, 교육 체조, 교육 무용, 이런 것들도 잘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인지 파트의 이제 친구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개인 위축 모형 또 독자적으로 생태통합 관련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식 수업에서 이순희 베어드가 드디어 기출문제로 복귀하나 예전에 나오고 나서 좀 쉬고 있는데 그래서 블룸, 매출러가 1순위고 심지어 작년에 4순위 모스턴이 출제됐어. 올해 출제될 것인지 기대하고 공부해볼까? 베어드, 회상형, 수렴형, 확산형, 가치형, 회고적, 집중적, 분산적, 가치적 그거를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질문 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블룸과 매출러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베어드 그리고 3순위가 보리치인데 탐구 수업의 보리치, 후속 질문 그리고 인지 모스턴인데 작년에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 베어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다 봤고 6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육교육론 7번 문제 요거 보도록 할까요? 체육교육론 이 테마 3 이 파트의 하 이렇게 돼 있네요. 밑줄인 기억의 기준을 팀 내와 팀 간으로 구분하여 그러면 팀 내, 팀 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딱 보니까 슬라빈 나오고 주제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배우기 그러니까 이거는 협동학습 모형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그 중에서 슬라빈이 얘기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개인 책무성 작년 시험에 나왔었나요? 팀 보상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학생 간의 평등한 기회 제공에 따른 팀원 선정 이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팀 선정 기준이 어떠냐 팀 내는 이질 다양성을 그래서 수준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팀 간에는 공정하게 동질하게 그래서 팀 간의
동질, 공정한, 균형적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팀 내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팀원들의 다양성은 사회성 학습을 촉진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운동수행 능력에 따라 팀들 사이의 균형, 팀 간의 공정성,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동기를 유발한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왔었고, 작년에 강조한 개인책 구성이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게 이게 나올까? 그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뒤통수 맞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또 기출문제 나왔던 옆에 있는 걸로 알아두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파트가 있는가? 협동학습 모형에서는 사회성 학습 강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무슨 시간을 제공한다. 공동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 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이제 이걸 맞추기 어려운데 질문 속에 보면 존슨존슨 홀로백이 이야기한 주장, 학습과정 협동적 학습을 촉진하는 기본 요인,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기본 요인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기본 요인에서 팀원들 긍정 상호의존, 일대 발전 상호작용, 개인 책무성, 대인관계와 소집도 인간예술, 팀반성이 있었는데, 오늘 문제 냈던 건 바로 팀반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5가지 열거 형태로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개인 책무성은 슬라밍과 관련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것 중에서 팀 반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게 이와 같은 무슨 시간을 팀 반성 시간, 사회성 학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팀 반성 시간,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존슨 홀로백이 이야기한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STAD 나오고 TAI 나오고 적중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문제는 각 팀이 결과를 공동으로 생산해서 결과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유하도록 과제를 할당하고 시간은 최소 3주 정도, 그리고 포스터, 콜라주,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수행 기준에 따라 과제 한수, 다른 팀원이 과제 수행 여부를 체크하고 다음 과제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리고 과제 발표는 무슨 형식으로, 이게 바로 집단 프로젝트, 그리고 평가는 루브릭 점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 디귿은 단체 프로젝트. 그렇죠? 단체, 집단이라고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그걸로 하지 말고 단체 프로젝트 정확하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단체 프로젝트. 그렇죠? 프로젝트.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단체 프로젝트. 이렇게 볼 수 있다. 여기서 첵트로 나와서. 그래서 단체 프로젝트 형식으로 모든 별 조사 내용을 발표한다. 그래서 단체 프로젝트, 스펠링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제가 이게 첵트라고 했는데 젝트라고 써야 됐고,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유사말로 쓰지 말고 스펠링 정확하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단체 프로젝트 형식으로, 그리고 평가는 루브릭 점수로 이어진다.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그 집단 연구가 있는데, 집단 연구는 루브릭과 연결되고 단체 프로젝트 형식, 이게 키워드인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하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직소도 있었는데, 그래서 시험에 이제 TGT하고 직소가 제일 중요한데, 작년에 이제 예전에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것 같은 느낌의 선택형으로 STA, TAI가 나왔고, 그리고 다시 직소로 요것도 이제 작년 시험에 나온 슬라빈 옆에 있는 거를 내거나, 아니면은 과제 구조 중에 옆에 있는 걸 내거나, 그렇게 만약 나온다면 이런 걸 잘 열심히 안 하다 뒤통수 맞지 않도록 미리 제가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집단 연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집단 연구는 단체 프로젝트 형식이고, 평가는 루브릭 점수. 그래서 루브릭 점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1, 2, 3, 4, 5, 6, 7 이거 알아두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 중에서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평가 주체에 따라 교사평가, 그 다음에 학생평가, 이것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5번, 7번에 해당되는 평가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건데, 너무 잘 알고 있는 평가원과 평가도의 다양성, 이것도 스펠링이, 이것도 중요한데 이 형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가 이렇게 체육교육노트 테마 3 협동학습 모형 나와 있는,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 바로 옆에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로 한번 문제를 또 만들어 봤고, 그리고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었는데 열거 형태로, 그 중에서 팀반성 그렇게 한번 기출문제 관련해서 나왔었고, 그리고 이거는 루브릭이 나와서, 그래서 루브릭에 대해서 7단계를 알아두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루브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5단계와 7단계가 학생평가, 교사평가, 그러면 그것이 평가 주체에 따른 건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평가과 평가도의 다양성이 있는데, 교사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상호평가, 자기평가 등 학생이 주체가 된 평가도 실행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이상하고 낯선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 또는
또 불인이들은 처음 볼 수도 있는데 이미 1월 달에 배웠던 거 그런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점점 한 계단씩 그러면 이제 좀 7, 8월 지나면서 9월, 10월, 11월에는 점점 똑똑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예전에 이제 불인이들이 합격했던 과정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런 과정으로 합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7번까지 받고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맵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잘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 장짜리로 항상 우리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V존 맵에 있는 거 요거를 또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의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은 어떤 겁니까? 협동학습 모형 이제 슬럼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 지도사 문제로 나왔던 에일린 하이크 이게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 반복으로 나오는 존슨 홀러백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팀 반성 이걸 알려드렸잖아요. 다음에 또 에일린 하이크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STAD, TGT, 직소, TI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다음에 GI 단체 프로젝트 형식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는 루브릭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슬라빈 옆에 거가 나올 수 있냐 아니면 이웃집이 나오냐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과제 구조 그 친구들이 나오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평가의 방향 교육과의 연계성이 있어요. 평가는 균형성이 있어요. 그 중에 평가 원고가 평가도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교육과 연계성 그 다음 평가의 균형성 이 평가의 방향을 한번 좀 집중해서 또 한번 신경 써서 그렇게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체육교육론 3 문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은 친구들 질문하는데 맨날 얘기해요. 중고 내용체계표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격 목표 총론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 먼저 하시고요. 이거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 하시고요. 다 되고 나면 이거 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문제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죠. 그래서 문서 파트 공부하는 방법은 문서는 7월부터 할 수밖에 없고 1, 6월 때는 잘 할 수 없게 돼요. 근데 그 중에 1순위는 내용체계표,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체계표, 그리고 2순위는 중학교 교수학생 평가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9월 이후 문제를 통해서 7월, 9월, 이게 9월 이후인데 7, 8월 지나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때 복습형 암기가 되고, 지금은 이제 그 허덕이면서 외우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4시간 정도 집중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 2012년 개정교육관이 나온다고 하고, 일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여유를 갖고 그 당시 그때 알려준 걸로 복습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으로 우리가 체육교육론에 대해서 5번, 6번, 7번을 봤고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우리 인문편에 대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